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4일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경제 분야 관련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개최했습니다. 대학부 4팀과 고등부 4팀이 참가한 준결승전과 결승전 결과 고등부 대상은 아고라팀 청주 상당고 김태연 나준호 학생이, 대학부 대상은 윷놀이팀 윤희선 송성진 씨가 차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9,300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올해 총 465억여 원의 경상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리는 정당정책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4일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위기 속 2023년도 예산안 적절한가, 반복되는 산업재해, 각 정당의 재발 방지 대책은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고등부와 대학부 팀의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열렸는데 그 열띤 토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부와 대학부의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개최했습니다. 대학부 58팀, 고등부 32팀 중에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대학부 맞불, 미추홀 카우야, 윷놀이, 쉐이법 4팀과 고등부 대성, 아고라, 정전된 알파카, 코지토 4팀이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고등부는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대학부는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를 주제로 찬성팀과 반대팀을 나누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약화됩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 국회 초선 비율은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고등부는 아고라팀 청주 상당고 김태연, 나준호 학생이 대상을, 대학부는 윷놀이팀 윤희선, 송선진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팀에게는 대학부 300만 원, 고등부의 100만 원의 상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이 수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2022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2022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과 사례 위주로
최신 정치관계법규 정보를 제공해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숙식이나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됩니다. 후보자 선택 시 도움을 받은 경로를 살펴보면 이제 인터넷 언론사가 가장 많고요. 2022년도 하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는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인터넷 선거보도 관련 주요 내용,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및 사례 등을 강의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정확한 선거 정보와 위반 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분기별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9,300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총 465억여 원의 경상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됐습니다.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5억 7,200만여 원, 국민의힘 50억 2,200만여 원, 정의당 7억 9,100만여 원, 기본소득당 878만여 원, 시대전환 856만여 원, 민생당 1억 9천만여 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에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합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위탁선거의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2019년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수 및 이해유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인 2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거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B씨 등 10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해 이들이 53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또 A씨는 C씨에게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중에서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라고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총 950만 원을 교부했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차된 차량에서 2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1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했다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조합장 선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 금품 수수 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금품이나 물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한다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제로 한 선거 동화책 금호선화 선거 동화책 2를 발간했습니다. 금호선화 선거 동화책 2는 지난해 발간한 금호선화 선거 동화책에 이은 시리즈물로서 친숙한 동물나라 친구들이 선거와 관련해 겪는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동화책입니다. 유튜브에서 경북 선관위를 검색하면 금호선화 애니메이션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도서는 경상북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전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데 대전 선관위 홈페이지 내 알림 이벤트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한 100명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29일 대전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강아지 미미랑 12년째 살고 있는 71년생 돼지띠 이미경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12년 전에 키워보라고 저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랑 같이 살 텐데 엄마랑 저랑 문 앞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히 자라고 딱 붙어있어 주는데 저도 좀 안심이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보면 웃음이 나요. 제가 일 나가서 제 머릿속에 아른아른 거린 건 우리 강아지가 처음이에요. 미미가 10살 때 종양이라는 게 몸에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살 수 있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수술하면 되겠냐고. 그건 장담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아예 찾아왔어요. 저 나름대로 차가버섯 가루를 물로 희석해서 한 보름 정도를 먹였더니 종양은 더 이상 커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 가루, 양배추 가루, 맛가루 막 이런 거를 섞어서 먹였던 거예요. 근데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수명이 한 20살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산 옆으로 이사 가서 살고 최대한 산책을 많이 좀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걷는 거를 싫어했어요. 근데 얘 때문에 공원, 산, 바다 이렇게 구경을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운동을 시켜줬는데 결국은 나를 운동시킨 거예요. 가족이자 친구이자 딸이자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우리는 교감이 돼서 너무 좋아요, 그게. 제가 직업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저 청소 쪽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야외 청소 쪽으로. 우리 강아지랑 더 많은 시간 마지막까지 더 보내려고.
나에게 선거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복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저는 그분을 가장 한 표로 던져주고 싶고요. 선거는 제 인생의 크나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 주세요.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